전국에 계신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멘티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스마트나 멘타 설춘환 교수입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 TV의 프리과 계약을 통해서 매주 일요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아마 경매 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직접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 뵙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또다시 많은 또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당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자 하고 아마 이 강의가 아마도 한 5번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배당을 또 잘 알아야 경매에서 중급 내지는 고수로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NPL, 부실채권에 대한 내용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잘 이해하시면서 배당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 꼭 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 주택 대항력 우선 면제권, 소액 임차인, 임차권 등기 명령, 뭐 이런 걸 가지고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이 자료는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멘티방에다가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인쇄하셔가지고 읽어보시고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 배당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단 다가구 주택이다 예를 들어서 1층과 2층, 3층에 점유율과 전입일, 확정일자, 보증금 가진 임차인이 있고 그 다음에 권리순서, 등기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에 5월 6일자 근저당 3억, 5월 7일자 전세권 등기 3억, 5월 8일자 근저당권 3억 이렇게 있다. 낙찰 금액이 11억 원이다. 임차인이 모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11억 원을 순서대로 배당표를 한번 작성해보자.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할 게 있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 이 강의 자료는 제가 랜드프로에서 RSA에서 강의를 했을 때 우리 손무성 씨와 강대중 씨가 좀 도움을 줬던 이 자료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그냥 곧바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일단 다가구 주택에 임차인이 있고요. 이렇게 등기부가 있다. 그런데 임차인들은 배당 요구를 모두 하지 않았다. 그러면 낙찰이 11억 원이 됐을 때 배당 순서는 어떻게 될까? 그 부분은 여러분 이쪽에 있는 임차인들의 내용, 임차인들은 전혀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배당이 없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등기부상의 권리자들만 배당을 받게 생겼다. 전부 다 여러분 물건이죠. 그래서 5월 7일자 근저당권 3억, 5월 7일자 전세권 3억, 5월 8일자 근저당권 3억, 9억이 배당되고 2억이 남은 거 아닙니까? 이 2억 원은 누구한테 가냐? 낙찰받기 전 최종 소유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잠깐 보시면 그래서 낙찰 금액 11억 원, 임차인 모두 배당 요구를 안 한 거니까 일단은 등기부상에서만 배당이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5월 6일자 근저당권 제일 빠르니까 배당금 3억. 그러면 11억 원이니까 8억 남은 거죠? 5월 7일 전세권 3억. 5억 남았죠? 5월 8일 근저당권 3억. 2억 남았죠? 이 2억은 누구한테 가느냐? 낙찰받기 전 최종 소유자. 어찌 보면 낙찰받기 전 전 소유자의 몫이 된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고요. 이럴 때 이제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할 금액이 있느냐라고 하는 점이 중요한 건데 선순위 임차인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선순위 임차인. 다시 한번 앞으로 잠깐 가보면 여러분 말소기준 권리가 5월 6일자 근저당권. 그런데 3층의 임차인이 점유와 전입신고 5월 4, 5월 4. 대항력은 다음날 0시, 5월 5일 0시. 2층은 5월 4, 5월 4, 5월 5일 0시. 1층은 5월 8, 5월 1, 5월 9일 0시.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은 2층과 3층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대항력이 빠르다. 그러면 낙찰자가 2층과 3층의 임차인의 보증금 3억과 2억, 토탈 5억 원을 추가로 인수한다라고 하는 점이 여기서 이제 언급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11억 원의 낙찰이 됐지만 사실상 낙찰자의 진정한 낙찰 금액은 5억을 추가로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16억 원의 낙찰받은 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연습 문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풀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연습 문제로는 일단 뭐 약간 예시가 잘못됐습니다만 임차인들이 모두 배당 요구를 했다면 등기부하고 임차인하고 11억 원이 어떻게 배당을 좀 해야만 할까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임차인들의 우선 면제권 날짜를 잘 알아야 되는데 원래는 3층에 확정일자 5월 9일 낮인데
대학역은 이미 있으니까 3층에 우선 면제권은 5월 9일 날 낮, 2층은 5월 8일 날 낮, 1층은 5월 1일 날 낮에 생겨야 되지만 대학역이 5월 9일 0시니까 5월 9일 0시.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낙찰 금액이 11억 원인데 임차인이 모두 만약 배당요구를 했다면 배당 순서는 5월 6일 근저당, 5월 7일 전세권, 5월 8일 근저당권. 예. 그 다음에 저기서 누가 제일 빠르냐면 2층에 5월 8일 날 낮에 2층에 우선 면제권이 빠릅니다. 그러면 3억 중에 11억 원이니까 2억 배당 받고 1억 배당 못 받고 그죠? 네. 중요한 건 3층은 선순위 임차인, 낙찰자가 못 받은 2억을 떠안는다. 2층 선순위 임차인인데 3억 중에 2억 배당 받았는데 1억 못 받았으니까 추가로 떠안는다. 결론적으로 낙찰자가 추가로 4억 원을 떠안는 겁니다. 1층의 임차인은 떠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점. 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예전에 저희가 이제 배당 문제를 좀 쉬운 문제를 풀었다가 갑자기 좀 약간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배당을 제대로 이해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에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멘티반 여러분들의 승승장구를 기대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여러분 화이팅!